안녕하세요. 재미로 수학 업로드하는 재수없는 랑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수함수 방정식, 부등식과 로그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에 대해서 문제를 개념을 설명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수 방정식의 형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방정식에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이게 지수함수 이야기할 때 그 조건이었죠. 이런 조건이 있을 때 첫 번째로 a의 fx제곱은 b의 형태의 지수방정식을 푸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fx는 b, 이 형태에서 우리가 이 부분이 지금 미지수 구해야 되는 방정식에 x가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지금 밑이 다릅니다. 한쪽은 a고 한쪽은 b예요. 그래서 밑을 맞춰줘서 지수끼리 같음을 비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의 로그 a의 b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밑변환 공식의 변형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 a와 여기 a가 같으면 이 값은 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 이 꼴은 다시 써보게 되면 a의 fx는 a의 로그 a의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밑이 같기 때문에 이 fx랑 로그 a의 b가 같은지를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fx는 로그 a의 b를 만족하는 x를 구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 지금은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의 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밑이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fx하고 gx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fx와 gx가 같아지는 x를 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나 지수 부등식이나 밑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부등식을 볼게요. 자, 지수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닐 때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볼게요. a의 fx제곱이 b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조건을 준 이유가 뭐냐면 a의 fx제곱이라는 값 자체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a의 fx제곱 요 꼴은 여기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 개념이 있었고 치역이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b 값이 0보다 크지 않으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b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부등식이 성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똑같이 밑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 밑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맞춰주면 여기서는 a의 fx제곱과 a의 로그 a의 b제곱이 다음과 같은 부등호를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요 밑이 같다라고 해서 요 부등호가 지수에도 똑같이 가느냐? 그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 a의 요 밑이 1보다 크면 우리가 증가함수의 형태예요. 그러면 x값이 크면 함수값도 크기 때문에 부등호가 그대로 따라갈 텐데 x값이 a값이 작으면 감소함수가 돼서 a값이 0부터 1 사이면 감소함수가 돼서 fx가 어떨수록 지수가 클수록 함수값은 작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반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지금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y는 a의 x제곱이고 a가 1보다 큰 경우는 이런 증가함수의 형태를 갖게 된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때는 x값이 클 때 y값도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a의 fx라고 하고 여기가 a의 a의 로그 a의 b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이렇게 크다라는 얘기는 여기 해당하는 fx와 함수값 로그 a의 b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감소함수라고 한다면 자, 감소함수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자, 감소함수가 된다는 얘기는 y는 a의 x제곱에서 a가 0부터 1 사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때는 자, 로그 a의 b 하고 a의 로그 a의 b제곱과 그 다음에 뭐 이쯤으로 할까요? a의 fx제곱이 이렇게 크기가 a의 로그 a의 b제곱이 더 크다라는 얘기는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요? 로그 a의 b 하고 fx랑 비교했을 때 함수값은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 fx하고 로그 ax, 로그 a의 b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는 a가 증가함수일 때 다시 말해서 한번 써드릴게요. 부등호가 변화가 없을 때는 증가함수일 때는 x값이 커짐에 따라 함수값도 커지기 때문에 함수값과 x값의 부등호가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요 fx와 로그 a의 b의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똑같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부등호가 이렇게 반대로 되는 케이스는요. 이렇게 부등호가 변하는 케이스는 반대가 되는 경우는 바로 a가 0부터 1 사이일 경우에는 반대가 됩니다. 그 말은 감소함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부등식의 부호가 반대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수 방정식과는 다르게 지수 부등식에서는 부호에 따라서 반대가 된다. 다시 a의 부호에 따라서 그 전체 부등식의 부호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을 비교할 때는요. 역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쓸게요. 똑같은 형태니까. 여기서는 지금 밑은 같아요. 밑이 같다 라고 하면 역시 두 가지 케이스로 fx하고 gx의 부등호가 그대로 가는 경우는 a가 1보다 큰 경우가 되고요. fx하고 gx의 부등호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건 0부터 1 사이일 때 이렇게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수 함수에서 활용하는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의 예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지수 방정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의 x제곱이 32분의 1인 거.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여기다 쓸까요? 네, 두 번째로 27분의 1의 x제곱이 9의 x-5제곱. 요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2의 x제곱이 32분의 1이다. 자, 지수방정식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밑을 맞춰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을 맞춰주면 이 친구는 2의 x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32분의 1은 2의 5제곱분의 1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2의 10제곱까지는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2의 마이너스 5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밑을 맞춰줬어요.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같다. 자, 밑이 똑같으면 이 지수가 같은 게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7분의 1의 x제곱은 9의 x-5제곱. 자, 이 경우는 밑을 27분의 1로 맞추기도 뭔가 어려운 것 같죠? 이럴 때는 우리가 약간 가장 작은 우리 소인수들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27분의 1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친구는 3의 세제곱분의 1의 x제곱이 되겠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자, 요거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세제곱의 x가 돼서 3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9의 x-5제곱.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에 x-5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요거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걸 곱해줘야 되겠죠. 그럼 3의 2x-10제곱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요걸 계산할 때 이렇게 x 한쪽에만 곱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전부 다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밑이 지금 같아졌습니다. 밑이 3의 마이너스 세제곱 3의 2x-10제곱 하니까 밑이 지금 3으로 같아졌죠. 이럴 때는 뭐만 비교해 주시면 되냐면 지수끼리만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 x는 2x 마이너스 10. 따라서 x는 얼마가 되죠? 2.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지수 방정식에 대한 이해였고요. 이번에는 지수 부등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지수 부등식입니다. 두 번째 예제. 자, 지수 부등식 첫 번째 문제는 4의 x제곱이 8의 x-2제곱보다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분의 1의 x 플러스 2제곱이 25분의 1의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개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의 x제곱과 8의 x-2제곱. 일단 밑이 같지가 않죠. 밑을 전부 다 2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2의 2x제곱은 2의 2x제곱이 2의 3x-6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밑을 맞춰준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지수 부등식에서는 밑이 1보다 큰지 혹은 밑이 0부터 1 사이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자,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가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0부터 1 사이가 나오면 부등호가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2라는 값은 밑이 1보다 크죠. 자, 2는 1보다 크므로 다시 말해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2x하고 3x-6에서 이 부등호 2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따라서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 x가 어떻게 되죠? 부등호가 반대가 되죠. x가 6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러면 이 경우 밑이 0부터 1 사이인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밑을 일단 맞춰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5분의 1에 x 플러스 2제곱 그리고 이쪽은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1에 2x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이 맞춰준 밑이 이 5분의 1이란 값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예요? 0부터 1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호는 어떻게 되겠어요? 부등호는 반대가 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2와 2x가 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어준다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수 방정식이든 지수 부등식이든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항상 첫 번째로는 밑을 맞춰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 부등식일 경우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밑이 0부터 1 사이일 때는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거,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걸 기억해 두시고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더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뭐냐면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의 해를 찾는 문제예요. 자, 이제 이런 케이스는 이제 뭐냐면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자, a의 x제곱, 그러니까 우리 지수 모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케이스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밑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일단 뭐 설명을 하자면 요런 꼴은 어떤 방법으로 풀 거냐면 치환을 해서 풀 겁니다. 자, 치환을 이용을 할 건데 여러분들 항상 어떤 식이든 치환을 하면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범위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치환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밑을 맞춰줘야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식을 조금 변형을 시켜본다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3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밑을 2로 통일을 해준 거예요. 지금 밑을 2로 맞춰준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이 2의 2x제곱은 2의 x제곱의 제곱의 형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곱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2의 x제곱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t로 치환을 할 건데요. 이렇게 치환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범위입니다. 범위. 우리 t라는 값은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2의 x제곱은 우리가 지수함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t가 0보다 큰 t를 구해 주셔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풀어보면 t로 치환을 해서 식을 세우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면 마이너스 4와 1 이렇게 돼서 t 마이너스 4 곱하기 t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t의 해가 두 가지가 나오죠.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t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짓된 해라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해라는 거죠. t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t는 4가 됩니다. 근데 이제 t라는 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의로 설정한 값이기 때문에 이 t를 원래대로 바꿔줘야 되겠죠. 따라서 2의 x제곱이 4가 나오는 요 x를 찾아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따라서 요 4는 2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2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밑이 같아졌을 때는 요 지수를 맞춰주는 x는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에 대한 문제를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핵심 개념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지수함수 이 활용 부분에서는요, 실생활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실생활에 적용된 지수 방정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요게 이제 성취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활용 문제 이제 실생활에 주어진 지수 함수,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해석을 하고 푸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연습도 충분히 되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지수학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로그 함수의 활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안녕.